추석 명절 기간 9월 19일 저녁이었습니다. TV를 제가 보는데 중산층 관련된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KBS 1인 것 같고 쌤과 함께라는 제목이 아마 TV 제가 제목을 시청을 했는데 중산층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 눈을 여기저기 TV를 보다가 눈을 고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돈 관련된 또 월급 관련된 또 요즘에 2030 관련된 참 이런 여러 가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참 현상 관련돼서 전문가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요즘에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당신이 중산층이면 한 어느 정도 월급을 받으면 좋겠는가, 그 정도 선에서 받는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분들의 사람들이 새해 전후로 원래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받으면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다라는 그런 지표를 봤습니다. 교육이라든지 또 부모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현재 10대, 20대 젊은 분들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곤한 20대 그들과의 격차는 이미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번 생에 집 사는 건 포기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나마 내가 저들과 비슷하게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 내 돈으로, 내 월급으로 어떤 것을 사면 그래도 저 20대 잘 나가는 또 뭐 상류층이라 그러죠. 1% 상류층과 내가 비슷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는 소비를 통해서 뭐 명품이라든지 차 이런 것들은 내 월급을 몇 달 모으거나 차는 또 몇 년 할부가 되죠. 관련돼 가지고 몇백 몇천 하는 것은 내가 월급 받아서 갚으면 되지. 또 남들 보여주기 식의 SNS 사진 업로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도 그 정도는 살 수 있다. 또 나를 위한 보상 심리가 아마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이렇게 또 내가 힘들게 내가 벌은 월급을 계속적으로 소비 그들이 무조건 또 비난하기보다는 그런 심리 또 이런 사회적 현상 때문에 명품을 사고 차를 사는 이런 현상이 점점 이렇게 뭐 발전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한민국의 고용 불안 또 소득 격차 자산 격차 점점 더 그 불평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회사가 이 경영하기 쉬운 경영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고용이 더더욱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힘들어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뭐 3포 세대, 5포 세대, 요즘에는 N포 세대라 그러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 집, 인간관계, 친구, 일자리 모두 다 포기해버리는 이런 N포 세대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조선시대는 계급사회. 근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돈에 의한 계급, 또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의한 계급, 그다음에 교육 수준에 의한 계급, 그다음에 부동산, 내가 어느에 사느냐, 어느 동네 사느냐,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른 그런 또 계급, 이런 보이지 않는 계급 사회가 대한민국에 자리 잡았다. 열심히 내가 공부해서 회사를 취업해서 월급 모아서 내가 더 윗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참 고민이 많은 이런 또 젊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또 30대 재테크, 투자, 또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또 최근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석 명절 또 전전주 두 분의 제가 젊으신 구독자분을 만났는데요. 한 분은 20대 청년이었고 한 분은 또 30대 청년이었습니다. 구독자 제가 상담을 한 번씩 하는데 이분들이 고민이 많아서 찾아왔겠죠. 근데 이분들이 일상생활을 제가 들어봤더니만 부동산 청약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강의도 듣고 있고 유료 강의입니다. 스터디도 하고 있다 그러고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퇴근 후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친구들은 서너 시간 또 주말에 7시간 이상을 강의 듣고 스터디하고 요즘에는 오프라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 미팅 또 책을 보고 정리하고 다 유료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 같습니다. 여기저기 언론 뉴스 또 SNS상에서 집값 상승한다, 부동산 폭등했다, 격차는 더 벌어졌다, 불평등 사회다, 힘들다, 대한민국 헬조선이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 등등 이런 뭐 아주 부정적이고 거의 뭐 이렇게 뭐 힘든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대화를 또 상담을 하면서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최상류층까지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힘들 수 있지만 나는 중산층까지는 내 힘으로 정말 가고 싶다. 그럼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 내가 회사를 나오기 전에 아직 이 친구들이 20대, 30대면 상당히 젊은 그런 나이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회사를 나오기 전에 무언가 반드시 내 자산을 쌓고 이뤄두지 않으면 내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깨달은 젊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포기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래도 열심히 본인 자리에서 더 윗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돈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현실적인 분들도 있더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부동산 관련돼서는 나는 그냥 지방 쪽에 아파트를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나는 1년에 한두 채씩을 투자해서 내 자산을 늘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주택자 전략이겠죠. 아니면 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 아파트, 새 것에 될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겠다. 시간과 돈이 많이 투자될 방법입니다. 또는 나는 그냥 청약을 공부해서 청약 시장에 공부를 하겠다. 거기서 도전해서 내가 새 아파트에 내가 청약에 당첨돼가지고 내가 하겠다. 그 본 바탕에는 내 근로소득, 내가 월급을 받는 그 근로소득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소비지수를 통제해야 되겠죠. 관련돼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 공부, 재테크 공부 동시다발적으로 나는 해나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관련돼서 이런 방식으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또 저는 뭐 청약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분들이 또 많았고, 얼마 전에 만났던 그 젊은 친구들도 그런 고민을 또 그런 공부를 하겠다라고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통장에 돈이 이제 은행에 보통 넣어두죠, 우리가. 근데 은행은 그 신나게 기업들이나 그 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돈을 대출해주고 빌려주면서 그 예대 마진으로 이득은 다 가지고 가죠. 물가 상승률보다 더 낮은 이자만 우리에게 줍니다. 은행이 내 친구가 아님을 빨리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도 나를 저렇게 이용하는데 나도 은행을 내가 내 자산을 키우기 위해서 이용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대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출이 무조건 나쁘다, 대출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레버리지, 대출 레버리지를 내가 적절하게 이용함에 따라 가지고 내 자산을 키울 수가 있구나라고 빨리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곧 그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윗단계로 갈 수 있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사회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번에 좌파 민주당 정부였죠. 4년 이상의 이러한 좌파 민주당 정부에서도 자산 격차를 이렇게 벌려놓았고 부동산 폭등을 시켜놓았는데, 다음 정권 교체가 되면서 우파 정부가 들어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한 번쯤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친구가 포기를 옆에서 했어. 내 옆 동료는 이미 뭐 끝났다고 포기했어. 관심도 없어. 우리 부모님은 뭐 부동산 재테크 돈 공부 잘 몰라. 무조건 저축만 하래. 하지만 나는 달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최소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쉬운 길은 가지 말 것, 또 편안한 길은 가지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돈 욕심 없고 저축하지 않고 취직 후에 그냥 돈 공부하지 않고 퇴근 후에 시간 낭비하고 시간 허비하고 얼마나 쉽고 좋습니까? 신납니까? 그 끝은 파멸입니다. 소확행, 욜로 그딴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 시간에 또 돈 뺏어가려는 기업의 교묘한 상술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열심히 해놓고 해도 된다는 얘기죠. 맥주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강의 듣고 독서하고 참고 일주일에 단 한 번 마시면 더욱더 맛있는 것이 맥주 맛입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그 빚을 진 이 여러 무리의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목숨을 걸고 그 게임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목숨까지 걸고 사회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도저히 그 나랑으로 떨어지기 바로 직전 코너에 몰린 사람들의 그 교묘한 심리를 이용해서 게임에 참여시키고 이들을 목숨까지 빼앗고, 뭐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의 뭐 빼앗은 이 사체라 그러죠. 사체에서 장기를 되파는 뭐 이런 아주 뭐 끔찍한 드라마 같은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우리는 안타까운 여기까지는 참여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만드는 구조를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월세
월세를 우리가 건물을 통해서 월세를 받는 구조, 과연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로소득이 맞을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불로소득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었으면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노동하지 않고 얻는 소득이라는 걸 얘기하겠죠. 하지만 그런 불로소득이 있었다면 그 좋은 것을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놔둘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표, 정치적 이득을 이용해서 본인의 입신양명이라든지 본인의 그러한 출세를 노리는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얘기를 들어보면 저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눠줘야 됩니다. 저들의 어쩌고저쩌고 저런 아주 탐욕스러운 욕심 때문에 당신이 돈을 다 벌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의 돈을 빼앗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들의 말장난에 우리가 속는 것이 아닌가. 본인만 돈을 벌고 본인만 출세하고 본인만 입신양명하는 것이 아닌가.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부동산, 주식, 일한 만큼 결실을 얻어가는 것이고요. 건물 임대, 말이 쉽지, 말이 건물주, 간물주이지 쉬운 일이 어디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이 들고 병 들고 회사에서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않고 내쫓길 때 그래도 뒷배가 있고 없고 월급 대신 현금 흐름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은퇴 퇴직 후에 내 삶이 비참하지 않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 건물을 쓸고 닫고 청소하고 담배꽁초를 줍고 가래침을 치우고 쓰레기 분리수거 하면 좀 어떻습니까? 내 건물이지 않습니까? 내 건물을 내가 청소하고 관리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세입자들이 만족스러운 그런 건물 컨디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건물의 가치를 내 스스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그 땀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건물, 그 땅, 내가 스스로 이룬 그 가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다 놓고 싶겠지만 견디고 참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그럴 만한 체력과 능력, 자질 모든 것을 갖춘 젊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2030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제가 감히 제 말씀이 무조건 진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내가 근로소득을 통한 근로, 노동 그것을 통하지 않고도 내가 계속적으로 6년 이상 제가 건물 월세를 받다 보니까 확실하게 깨달은 돈 관련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꼭 젊으신 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화이팅입니다.